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은 소성의 향기라는 태안 그 문화원에서 만들었던 19회 2013년도하고 태안 문화에서 2014년도 그 태안 군지에서 제가 이제 쭉 발췌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새로 나온 군지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재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책에서 좀 찾아봤고, 아까 같이 또 우리 전교님이 말씀하셨듯이 14세기 초에도 우리는 태안에 향교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정 원장님이 됐든 제가 됐든 뭔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문헌상이든지 언론에 이렇게 털을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득현 선생님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가득현 선생님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저 혼자 앞에 서두에 그렇게 했고요. 그 혹시 또 질문이나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또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예. 그 태안의 교육이 우리나라가 부모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강한 민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난해도 다른 지역보다 자식들이 많이 공부를 못해시고 또 가르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아까 없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아는 어떤 오랜 청주에 있는 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하다 보니까 그냥 대학을 한 10여 년을 살았는데 자기도 그게 궁금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양반은 90년대 태안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다른 산촌이나 지역보다 삶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그때도 그 지역도 뭐 1950년이나 40년대 여기처럼 다 가난했는데도 학교를 많이 가고 했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아이들이. 원인을 저렇게 기찻길이었다. 제천이나 어디 보면 더 산촌이고 더 열악한데도 기차가 사통팔달 다니니까 기차를 타면 조금 먼데도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찻길이 멀으니까 지금처럼 버스나 자동차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먼 데서 와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싶어도 선생님도 안 오고
또 아이들도 가면 학비 외로 하숙비나 또 돈을 또 내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 비용이 배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찻길이 없다는 것이 똑같은 가는 형편이라도 기찻길이 뭐 5km, 몇 킬로 주변에 있는 마을 애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여기는 가정 형편이 부자 아니면은 초등학교나 겨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로 가려면 공주라 일제시대는 전주 사대고 전주 사범대 서울을 잘 안 갔고 공주 아니면 그때는 대전보다 공주가 컸으니까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그 양반은 그 영남 오늘날 영남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사회를 지고 있는 것도 중앙선 기차와 경부선 기차가 연결됐기 때문에 신문물을 빨라들이고 기차역 가까운데 강원도 산촌도 그래서 그 여기는 더 좋은 환경인데도 기찻길이 없었다고 딱 진단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찾으신 그것도 참 찾아올 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왜 바닷길이 그러니까 이제 육로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 바닷길이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인천과 연결성이 매우 긴밀했었다고. 이게 결국은 인천 유학을 갈 때는 구도 100길이 열리고 있어. 연락선이 다니면서지 그 이전에는 그 이전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인천 유학이 많았죠. 인천에 거주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서울보다 인천이 여기 태안 사람들은 대도시로 연결하는 게 서산, 천안, 대전보다 인천이죠. 서울.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잠깐 우리 미아시스 해안과 간척 사업을 얘기했는데 외지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와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염전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분들은 돈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간척 사업은 늘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자손들은 다 유학을 다 간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도 여기는 이제 어떤 제가 그 염전을 했었던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돈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간척 사업 하는데 매일 거기 가서 일하면 하루에 뭐 보리가 몇 마리 온다든가 그 다음에 연부를 하면 그 다른 데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하셨는데 왜 연부를 하셨냐. 그때 면장을 하든가 학교 선생님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면장이나 그 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 연부가 몇 배가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연부를 선택을 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제적인 거가 다른 내륙보다는 빨리 눈을 뜬 거죠. 여기 사람들은. 태안의 간척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사업주들은 서산 대산분들이에요. 대산분들이 염전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염전을 하게 된 동기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가장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데는 그 인천에 있는 이제 소래. 거기 남동공단 지금 들어간 지는 거기가 어디죠? 거기 오고 거기 있었고 황해도 연백 염전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황해도 염전에서 피나는 사람들이 해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에 지주들한테 간척 사업에서 염전을 하시오 해서 대산 쪽에서 염전을 수특게 하고 거기는 더 이상 막을 때는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이렇게 온목한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이제 태안이를 몰려와요. 그래서 저 원북 이원도 전부 사업주가 대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집 자손들은 돈이 많아서 다 유학고 서울에 집 사고 남면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금 만드는 기술을 황해도 피난민들이 하고 대산에서 먼저 왔다가 태안 간척 사고 그러다 돈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뜨고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은 아까 환동부자하고 세우자는 자연문에 있어도 천유염전은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교육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예. 그래도 이분들은 돈을 벌어서 교육에 다시 재투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 회원님도 그렇고 많이 연락들 드리면서 함께 온다고 했는데 제가 많이 쫓기느라고 연락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태안 민족예술제라고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잠을 조금 많이 못 자도 눈도 침침해갖고 이번에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태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금방 최경자 선생님께서 교육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교육 이전의 사항들에 대한 어떤 뭐 규명이라기보다는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제를 좀 뽑았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요약해 나가는 과정들에 좀 시간도 되고 조금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나갈 것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태안의 문화인데 문화 부분에서 하나는 무형문화라는 부분들, 뭐 태안에 예전에 서울대라든가 언어들, 태안의 말, 안면도, 각, 면단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자료를 기회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료라든가 또 지금은 태안에 고유 민속 자료, 이를테면 유형의 것도 이렇게 몇 개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무형의 자료들이 꽤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무형 문화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안에는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 그 언어학과에서도 예전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게 바다로만 나가니까 그래서 근데 많이 그런 것들이 소멸되기 전에 한다 언도를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태안에 그 사투리만 이렇게 모집해서 특히 사투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우리 정락주 원장님도 계신데요. 그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서 책을 이렇게 준비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라든가 개인적으로 문화가 가져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찾아나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하고요. 또 이번에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태안 출신의 민속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거다. 저도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안군청에서 발표된 일반적인 자료하고 또 일반 인터넷 자료하고 문서의 연구 논문 같은 건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찾아보기에는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태안의 민속, 무형문화에서 생활문화와 삶의 양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들이 민속학자 송석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근은전의 묘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공적비를 거기에 써있는데 제가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아리의 묘소를 2022년에 세웠더라고요. 이 사람은 태안 출신은 아닌데 울산 출신인가 그런데 공부하시고 다 해서 태안의 묘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달의 문화인도 선정이 됐었고요. 근관 문화원장도 추서를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안에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남면과 근흥 사이를 잇는 아까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갯벌을 다 100만 평 정도 되는 땅들을 다 메꿔서 땅으로 일궈냈다라는 거부 원래는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부자를 해서 했다를 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찾다가 그렇게 왔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민속학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태안신문에서 추적을 좀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고 태안에 묻혔는데 뒤아리예요. 그래서 국립민족 그 박물관을 자신의 뿌리라고 하고 있고 국립민속박물관도 거기서
관장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초대 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946년도에 그 사람 맞죠? 민속 송석화가 송석화 씨가요. 아, 전 시간에 얘기가 있었던 그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전에까지 언급이 태안인들도 잘 몰랐는데 민속학자로 초대 민속 박물관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훈장도 받고 추소되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이 이달의 문화인으로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풍농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분에 대해서도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분이 나오는 게 김태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태안 안길이 출신이더라고요. 안길이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96년도에 거의 6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무속 연구에 평생을 바쳤답니다. 그래서 뭐 학자가 학문 외에 뭐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를 한 학자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논문들이 이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은 태안중학교 졸업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똑같이 인천으로 저도 이제 갓난생일 때 인천에 성장했거든요. 인천에 성장했고 저희 사촌 형들이 여기서 다 하여튼 상홍이라든지 여기 사는 분들이 다 우리 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벽돌을 찍고 있어요. 흙벽돌을 찍고 있으면 아버지 왜 벽돌을 찍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족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걸 준비해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이제 지으려고 흙벽돌을 또 찍고 그래서 우리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거 하느라고 사촌 형도 와서 하고 막 이랬었는데 당진에 있는 사람도 인천에 와서 하고 이게 태안에서도 꽤나 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인천 또는 부잣집은 여기 어떤 그 의사하는 분은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가 서울 리라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서울 리라는 귀족학교거든요. 리라 중학교도 굉장히 귀족학교인데 거기를 이제 워낙 거부니까 그런 학교를 갔고 저는 이제 인천 중앙점전 옆에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염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최대 염전을 광활한 염전에 살았는데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고 철학적 부분에 많이 접근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한국 종교사학회라든가 민속학 연구소장, 대한한국어 대학박물관 회장 뭐 이런 것들 민속학회 회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 무가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한번 접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민속 부분을 앞으로 태안에서도 좀 접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다 이번에 태안 문화재할 때 설설경 부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하고 경도 읽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안방에 저희 옆때는 남의 집 건넌방에 겹방살이를 했는데 안방에 있는 분이 부산만신인데 바로 이 서리를 방 안에 가득 늘 하시더라고요. 종이 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게 서리구나 여기 와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여자 만신이었는데 이제 서리설경이 아직 태안에 남아 있어서 굿과 이건 이제 예전에는 뭐 거의 치유행위죠. 굿만이 아니고 치유의 행위하고 이제 액을 물리쳐내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정락주 원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래서 법사가 굿할 때 굿 장소를 종이로 꾸미는 이런 과정들을 보입니다. 저는 어려서 봐가지고 익숙한데요. 그래서 대설경, 헛설경 이렇게 홀설경이 나오는데 굿당 장식을 했다 이런 거라고 이제 경을 이제 쭉 읽어나가죠. 이런 것도 이제 민속 부분인데 종교적 부분으로 한때는 순환도 겪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속으로 이해하는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문화가 태안에서도 현대적 문화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태안이 이 부분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연 이게 하나의 경이면서도 이 공연 문화이거든요. 공연 예술로도 나갈 수 있는 건데 태안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없어요. 그런 팀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팀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결합되니까 결국은 정속되는 것처럼 하나의 도구화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서리설경 문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의료가 취약할 때 또는 다 그랬죠 어린아. 그래서 태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속행위를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거야. 모든 부분들에 무당이 들어가 있어요. 법사들이 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다음에는 황도 분기풍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향하지 못하는 배들을 비추어서 당산에 이렇게 했다는데 당집을 짓고 제를 모실 때는 항상 우리나라에는 당을 보면은 당집에 모실 때 임경업 장군이 굉장히 거의 많이 나옵니다. 임경업 장군을 중심으로 모시는데 나머지들은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를 올릴 때 풍어 제니까 제사를 올리는데 역시 법사 무당들이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대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무형문화재로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이 끝나고 지난 시간에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동체 문화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놀이문화들이. 그게 이제 현재의 공연예술이나 문화로 즐길 수도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태안에 풍물 문화가 있는데 풍물 각 지역마다 있는데 대부분이 앉은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같이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길놀이 정도는 하는데 그것이 공연예술로 가기에는 어렵고 붓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안에 그걸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태안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농악 때만 있는 거예요. 농악 때만. 그러니까 공동체로 신나게 길놀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해서 공연까지 나가지 못해서 태안에 지금 문예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단체가 안진반으로 해서 다른 곳과 결합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인데 요거 이제 가서 이게 이제 당집으로 당집이 아니라 당으로 이제 가는 거죠. 당으로 이제 재물들을 옮겨가는 자체를 놀이로 본다면 볼 수 있겠죠. 이 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놀이화로 풀어내면서 재현했던 것들이 아마 국립풍어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동체는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이적이 있다는 데 없었어요. 어디 서산 지역이니까 옛날 서산군이면 태안도 되는데 꼬대각시 놀이라고 이게 이제 정월에만 여인들끼리 하는 놀이인가 봐요. 이제 그래서 아마도 아까 그런 법사들 하는 데서 영향을 받았는지 지역의 놀이인데요. 여자아이들 보는 일종의 무당놀이에요. 이게 있더라고요. 좀 더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렇게 준비까지 못했고요. 여인들을 한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술래를 정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원의 의미도 있고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르다 보면 우리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머리가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붙은 술래를 춤을 추고 나중에는 뻘뻘 뛰기도 하고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원장님 봤는가? 여인들이 신을 붙은 술래에게 신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됩니다. 그래서 근데 술래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이 붙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 이제 있더라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연극반을 좀 했었는데 연극반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등치도 좋고 아주 이 화상이 좀 특별해요. 1년 후배인데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시내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약간 우리가 보면 정신을 좀 나간 듯한 한 분이 오는데 그 친구 눈을 탁 마주치더니 벌벌벌 떨더래요. 그런 경우를 실제로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시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나오고 하는데 꼬대각시 놀인데 그래서 재밌어서 이 가사를 잠깐 옮겨봤어요. 읽어봐요. 꼬대각시 불쌍하다. 1살 먹고 오매 죽고 2살 먹어 아래 죽고 3살 먹어 걸음 배워 4살 먹어 말을 배워 5살 먹어 외삼촌 댁에 차츰차츰 찾아가니 외삼촌이 배 내다 말고 솔꼭지로 돌이치고 내치어 심리 많지 밀등이네. 아이고 담담 서름지고 이내 서름 어이알고 꼬대각시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럭저럭 15세가 되었는데 중신애비 달랑달랑 문턱이 다 닳는다. 시집이라고 가고 보니 아침할 때 쌀떡 보니 쌀을 먹고 거미줄만 하나 쳤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양지 쪽에 양고사리 음지 쪽에 음고사리 꺾은 꺾어다가 가마솥에 삶아갖고 얕은 물에 흔들흔들 깊은 물에 흔들흔들 흔들어서 시어머니 잡수세요. 나를 안 먹는다. 내년이나 다 먹어라. 아이고 답답 서름지고 시아버지 잡수세요. 아침저반 잡수세요. 나도 안 먹는다. 내년이나 다 먹어라. 사랑방에 문을 열고 서방님아 잡수세요. 부정물에 빠질 놈아 부뚜막에 말릴 놈아 담뱃대로 건질 놈아 아침이나 처먹어라. 아이고 담담 지고 담담 서름자고
꼬대각시 불쌍하다 어이없고 이내소름. 19에 신랑 죽고 꼬대각시 불쌍하다 아이고 담담 소름지고 꼬대각시 불쌍하다 뭐 이런데 그때 여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참 이런 보이기가 하시죠. 오죽했으면 그 뭐지 그 풀이름도 그 뭐야 그 며느리 바쁠 것 같은 거 보면 미식게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 왜 또 며느리한테 그 미식게 하는데 꺼끌꺼끌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삶 서사는 좀 부잣집들이 있고 권력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왕비까지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호족층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서간문 주고받은 것들 부녀자들이 이런 게 꽤 남아 있다라고 해요. 있는 집들이라.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않고 무형으로 전해오는 반내기 노래나 모신기 노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찾아서 아마 어디 자료들이 연구한 자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걸 전해주거나 발굴해서 이렇게 뭐 놀이화하거나 공연화하거나 이런 집단이 없어요. 태안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 민예청을 맡고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앞으로 갈 일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처량하고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자극하면 신이 오른 순례가 신장 때 대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막 대가 움직였다고 해요. 신들려서. 아버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덩실덩실 tum을 춘다. 신오름이 심하면 덜어는 기절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처녀들이 점을 치는데 대비의 경우 잘 맞았다. 근데 60년대 이후에 거의 소멸되어서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이런 꼬대놀인데 뭐 이것도 약간 공동체성은 있는데요. 다른 형태로 현대화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설들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한 분이 아까 김태곤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 너무 좀 철학적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태안 지역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대가 뭘까요? 뭘 꼬대라고 했을까? 아 꼬대 뜻이 내가 좀 안 왔는데 좀 이따 저기 찾아보니까 그 내가 아까 적어서 한 달로 다 놓치고 갔어. 일단은 좀 이따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거북놀이를 요즘 저희가 발굴해서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진은 거북놀이가 있어요. 벽가리대 거북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있고 천안도 좀 해요. 공주도 살아났는데 태안은 문헌상에는 남아있다는데 인터넷은 뜨지 않아요. 근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별주부 마을은 또 있어. 지정됐어. 별주부 마을이라고. 근데 마을에서 용왕제를 지내는데 지내고 나면 마을이 움직여야 되는데 죄는 살려서 한다고 하는데 놀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태안에 맞게 다른 지역도 원래 다 끊어진 건데 살린다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예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풍물굿 이렇게 배운 분들이 그 재현 발굴하고 현대화 시킨 건데요. 저희도 지금 1차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에서도 그런 거북놀이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무형 문화재로서 있고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거 참고는 태안에 이제 무형 문화재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태안 건 아니죠.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이 생각지도 않게 바닷속의 경주라고 해서 윤화 세미나가 진행됐는데 그 중에 태안 해역의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논문자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유형 문화는요. 태안에 축성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다 오늘 넣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제일 이제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소근진성이 많이 이제 세력돼서 복원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소원면 소근리 쪽에 남아 있죠. 사진을 조금 봤는데 세조 때 이제 축성을 하고 고구려 때부터 오근이포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충청도 서쪽의 포구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사라지고 안흥진성이 이제 부활하죠. 주로 고려 때 중심으로 이제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성이고 그러면서 안흥진성이 활발해지면서 쇠락돼 버린 그런 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올려봤습니다. 소근진성. 이거 이제 탄의 무형 중에서 축성 문화 형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안흥진성은 이제 다 알고 지금은 이제
돌로 쌓은 성이고요. 진성은 조선시대 지방 군사적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벽을 뜻하는데요. 충청도 유일의 수군 방어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을 또 맞이하고 이건 뭐지 요즘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인해서 이제 900년 행사도 준비하고 지금 그런 모양인데 여기는 조선시대 중심의 성이고요. 조선시대에 쌓아놨고요. 소곤진성은 고려시대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온 성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산성, 이제 태안읍성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태안읍성은 일부 복원하고 있고요. 복원이 돼서 동문이 지금 이제 해놨죠. 그리고 내부를 계속 지금 발굴 복원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이 있고요. 또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왜 넘어가냐? 아이고 내가 더 넣었는데 제가 늦다가 오늘 이거 옮기지 많이 못해갖고요. 제가 나머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성문화하고 이거 이외에 한의산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한의산성은 장산리하고 소면 심옥리하고 경계에 있는 산성인데 거기에도 지금 한 200m 정도 소규모가 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일부 많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양잡리에도 산성이 있었습니다. 양잡리는 남면인데 남면에는 거의 뭐 백화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맑은 날 안면도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굉장히 구름지고 돌 하나 없는 흙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퇴적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산성이 있어서 토성이겠죠. 흙이 아주 좋아가지고 높이도 이렇게 제법 규모가 있는 토성인데요. 언제 했는지는 모른답니다. 폐성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야리 산성이 있습니다. 여기 두야리는 아까 말씀드린 근흥 가는 쪽에 있는 산성인데 거긴 또 자갈산이에요. 올라가면 자갈로 그냥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는 성인데 전에 발굴이라고 한때는 그게 정중리 쪽에 그 바다 갯벌 염려 이걸 메꿔서 골프장 만들 때 그걸 떠내가지고 메꾸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야리 산성이 한 600m 된다는데 올라가 봤는데요. 이게 아주 숲이 우거져서 잘 뭐 보존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출몰이 심해서 이제 주로 이제 백화산성은 이제 봉화를 받는 최종 봉화를 받아서 서해안선을 따라서 봉화를 한양으로 올려가는 봉화선이죠. 서해안 봉화선. 네, 이게 봉화선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토성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흥면인데요. 역시 근흥 쪽에 오면 거기가 산성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동학명령물이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성산성이 있고요. 그래서 직결했다가 많이 희생당한 데 지금입니다. 이렇게 산성들이 꽤 있어요. 작은 지역인데도 외부의 침입대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나갔던 그러니까 폐군을 몇 번씩 당하니까 태안의 삶의 구조가 되게 척박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태안에는 불교문화 유적 불상들도 몇 개가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산세가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게 동문이 마해삼존불 입상이 있는 거 테헤란에 있는 국보로 승격이 됐죠. 본문에서 승격이 되고 국보 승격 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해삼존불이 지금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몽살리 남면에 가면 몽살리 그 석가 열애상이 있어요. 후광이 이렇게 좀 후광이 좀 남아 있어. 광배. 광배가 이제 후광 광배가 좀 있는데요.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요게 춘천강 도지정 문화재를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국보 밑에 이제 뭐 보험을 뭐 차등은 안 주는데 그다음에 지방문화재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작품을 추정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불완전한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문리에 저쪽에 가면 5층 석탑 부분이 이제 거기도 절이 있었다는 거죠 남문리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후광석으로 됐는데 보호 중에 있어서 문화재 자료 그러니까 지방문화재에서는 그 다음부터 문화재 자료로 내려가더라고요. 문화재로서 만든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주사라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태어람이 있어서 삼존불이 있으면은 이쪽 동쪽 쪽으로 해서
흥주사라고 은행나무가 한 10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있는 절인데요. 어제 산사음악들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흥주 3층 석탑이 있는데 나중에 갖다 위에 옥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이제 보통 고려 시기에 문화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던데요. 이화산의 3층 석탑이라고 해갖고 원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리에. 그래서 원희 중학교 맞은편에 이렇게 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옮겨놓고 막 이래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완성된 모습들이 안 되고 다른 걸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좀 보기가 좀 흉하게 좀 되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있고 들리는 거 보면은 그 소원 쪽에 원장님 그쪽에들도 많이 저런 거 뭐지 아이들이 학교 전에 보니까 말보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니까 전에 사촌들 보니까 어디서 그 불상머리도 주워다가 그런 것들 흔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태안에도. 그래서 하도 애들이 그냥 싸대기 때리고 다녀갖고 반질반질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괜찮나기가 있어. 불쌍하지 왜 그랬어요? 몇 개는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이 그냥 그렇게 산세에 그랬을지 몰라도 많은 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상들 불교 문화 유적들이 좀 있고요.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